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이유 물리의 방현수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이제이유 물리의 특징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이유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제이유 물리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나라의 수능 물리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능 물리학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물리학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해요. 기본 개념. 자,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는 건 뭐 어느 나라의 물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주변의 자연현상 혹은 과학 기술 이것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 예를 들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좀 더 폭넓은 범위를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과학의 이론뿐만이 아니라 그 과학의 이론이 적용되는 기술, 그 다음에 그것이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도 문제에 출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폭넓은 범위를 다루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값을 구하는 문제가 잘 출제가 안 돼요. 물론 값을 구하는 문제도 간혹가다 나오긴 합니다만 그 문제가 주는 아니죠. 자, 진위 판정형 문제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즉, 이 보기가 맞냐, 틀리냐.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옳은 보기의 조합이 뭐냐,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주로 풀었었죠. 내신에서도 그렇고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이유는 좀 틀리죠.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생활과 연결되는 많은 것들을 낼 수 있다 보니까 문제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접하지 못했던 그런 예들도 문제에 출제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과 비교해서 이제이유 물리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자, 일단 수능과는 좀 많이 성향이 달라요. 그 다음에 좀 더 학문적인 물리 기초 소양을 다루게 돼요. 뭐냐 하면 좀 더 공식을 적용한다던가 아니면 원리 원칙에 입각한 문제들이 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생활에 대한 이런 거는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안 나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물리학 1, 2를 합친 만큼 1뿐만 아니라 2도 여러분들 우리나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 1은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2 같은 경우에는 준비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책 넘겨보신 분들도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이유 물리의 범위는 이 물리학 1, 2를 다 합친 것만큼의 범위가 나온다는 걸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겠어요.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넓죠. 자, 그 다음에 제시된 조건을 바탕으로 정확한 값을 묻는 문제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값을 도출하고 그것에 맞는 답을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가 까다롭다라고 선생님이 여기에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진위 판정형의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실제로 값을 정확하게 계산해 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역시나 익숙해지면 저것들도 여러분들이 빠르고 간단하게 좀 풀 수 있는 요령들도 많이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빠른 연산이 필요한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이유 과학시험의 전체 주어진 시간이 80분인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물리를 푸는 데 있어서 40분이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계산을 할 수 있다면, 빨리 문제를 이해하고 풀 수 있다면 다른 과목도 역시나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으니까 더 좋겠죠. 대신 유형의 폭은 좀 좁은 편이에요.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생활과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뭐 F는 MA에 대한 문제를 푼다, 운동방정식에 대한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운동방정식에 초점을 맞춘 문제들만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형의 폭은 좁은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제이유 물리 문제와 그 다음에 수능 물리 문제가 어떻게 다른가, 성격이 좀 다른가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가죠.
자, 먼저 수능 물리 유형의 예시를 좀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광전 효과에 대한 실험 문제예요. 그래서 단색광 ABC로 바꿔서 광전류와 정지전압을 측정했죠.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는 역시나 전형적인 진위 판정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수업 시간에 물론 다 해드리겠지만 광전류의 최대값이 클수록 어떻게 돼요? 빛의 세기가 센 거죠. 자, 그 다음에 정지전압이 클수록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거야. 예? 그럼 진동수가 크다는 거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에서 크냐 작냐.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색광이 세기 나왔죠. 크냐 작냐. 이걸 진위를 판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장도 마찬가지로 기냐 짧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답을 골라주는 그런 전형적인 수능 문제가 되겠어요. 수능 문제는 이런 문제가 주로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이재유 문제는 어떠냐? 자, 이재유 물리 유형의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상황은 이래요. 일본어로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그렇겠지만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닥과 이 라지 M 사이에 마찰은 존재하지 않아요. 대신 요 라지 M과 그 위에 놓인 스몰 m 사이에 정지 마찰 계수가 뮤가 주어지고요. 마찰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이제 이 힘 F를 점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어느 순간이 지나면 이 스몰 m이 라지 m과 분리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의 그 F0 값은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걸 구하는 문제예요. 이거 쭉 계산해 보면 이쪽에 최대 정지 마찰력, 그러니까 결국은 운동방 정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 요 B의 가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속도를 계산한 다음에 최대 정지 마찰력과 비교해서 결과적으로 답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오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성격이 좀 많이 다르죠. 자, 그러면 이제 이재유 물리에 대한 편제를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재유 물리 편제를 보시면 제일 앞에는 물리의 가장 기본적인 단원이죠. 역학 단원이 나와요. 이 역학 단원에서는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비율이 한 6문제 정도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공부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리학 1에서도 많이 다뤘던 단원들이 많이 나와. 운동의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힘,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 여러분들 쭉 다 보셨던 내용들이죠. 자, 뭐 에너지와 운동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뭐냐 하면 이 곳곳에 물리2 내용도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충돌 같은 경우에는 반발 계수를 이용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물리학 1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등속 원운동이라든가 관성력, 단진동 뭐 이런 부분들은 역시나 물리2에 우리나라 교과 과정으로 치자면 물리2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열 단원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물리학 1에도 열 단원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열역학 제1법칙 이런 것들이 주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열 단원에서는 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파동인데 파동도 역시나 우리나라의 물리학 1에서도 파동을 다루고 있지만 내용이 굉장히 빈약해요. 우리가 뒤쪽에서 한번 살펴볼 테지만 내용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하지만 이재유 물리에서는 조금 어려운 내용들도 있고 내용도 좀 많은 편이에요. 파동에서는 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일단 뭐가 있을까요? 도플러 효과 이런 거는 물리2에 나오는 내용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거울과 렌즈도 여러분들이 잘 다뤘던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기 파트가 나와요. 전자기 파트에서도 역시나 콘덴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물리2에서 다루게 되는 부분이 되겠죠. 특히나 선생님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데 이 직류회로가 사실 우리나라의 물리에서 좀 많이 빈약해진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오음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물론 물리2에 가면은 키르요프의 법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겠지만
직류회로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물리학에서는 좀 많이 비중이 줄어들었어요. 특히나 물리1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자기장에서도 보면 물리2에 나오는 자체 유도, 상호 유도라든가 아니면 교류회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생소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역시나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되겠고요. 전자기 파트에서는 역시나 역학과 마찬가지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단원인데요. 원자 단원. 이 원자 단원 같은 경우에는 입자성과 파동성, 요거 우리나라 책도 우리나라 물리에서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의 구조, 원자핵, 뭐 소립자 이렇게 나오는데 출제 비율은 뭐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재유 물리와 비교해서 우리나라 물리학 1의 편제를 살펴볼 텐데 물리2는 왜 안 실었냐 하면, 자, 먼저 볼까요?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물리학 1의 편제예요. 여기에 없는 내용들은 물리2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배우고 있죠? 혹은 배우셨거나. 자, 역학과 에너지가 나오는데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운동을 배우고 힘을 배우고 그 다음에 운동량, 충격량 뭐 다 배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열과 에너지 단원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열학 그 부분이 요 파트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수상대성 이론이 좀 특이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 전의 과정에 비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은 좀 빠졌죠. 그러나 이런 특수상대성 이론은 이재유에서는 다루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나 두 번째 단원에서는 전기와 자기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하게 돼요. 전자의 에너지 준위 같은 게 나왔는데 이거는 원자 쪽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재유에서는 원자 쪽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체의 에너지띠, 뭐 이런 거, 전기 전도성, 뭐 이런 것들은 이재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로 와서도 보면 물질의 자성, 이런 것은 이재유와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빼고 공부를 하셔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동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파동의 성질들이 나와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파동 쭉 봤던 거에 비하면 내용이 굉장히 빈약하죠. 역시나 물리2에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책으로 공부하실 거면 물리2에 있는 파동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빛과 물질의 이중성에 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원자 부분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이재유의 단원에는 들어가 있지만 나와 있지 않는 것들은 주로 물리2에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 물리2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죠. 수능 선택 인원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굉장히 적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뭐 2 과목을 공부하게 되는 경우는 고3 때 내신으로 잠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선생님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재유 물리를 공부하면서는 좀 2 과목, 우리나라 교과 과정으로 치자면 2 과목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것도 반복을 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만 하신다면 문제를 어렵지 않게 푸실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물리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물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뭐 암기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이런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망치가 있어요. 우리가 망치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라고 했을 때 T자 모양으로 생겼고 이 머리 쪽에는 쇳덩어리가 있고 이건 못을 박는 데 쓰는 거고 이름은 망치고 막 이걸 다 외웠단 말이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정작 시험 문제에는 뭐가 나오느냐? 다음 도구를 사용하여 못을 박으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리에서는 뭐 공식 암기 이런 거는 다 나중에 왜 공식 보면서 풀어도 돼요. 네? 근데 결정적으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직접 여러분들이 손대서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강의만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이론만 열심히 공부하고 공식 외우고 이렇게 해서는 물리 실력이 절대 늘지 않아요.
그 공식을 놓고 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계속 값을 넣고 방법을 찾고 하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지만 물리를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EJU 물리를 열심히 공부하시고 연습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가 좋은 성적 받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